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00채 중에 3채가 신저가에 팔렸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굉장히 세게 받고 있다는 단편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데, 그동안 신고가, 최고가, 반등가, 상승, 대세라는 말들이 줄줄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이 되었었는데, 이제 신저가가 출몰을 하고 있어요. 12월 신저가 비중이 3.2%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고가는 한 달 새 4.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등 일부에선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기록적인 금액도 아주 가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시장 하방 압력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난달 신고가 비중은 9.9%로 지난해 11월 대비 4.6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는 건데요. 결국엔 지금 집값 하락세가 단기적 양상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궤적의 변화가 어떤 단기적 텀 안에서 뭔가 일시적으로 그냥 꿀렁꿀렁거렸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 거의 2025년 내내 장기적으로 집값이라는 자산 가치에 상당한 변화의 분기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가 했던 가격들 가만히 뜯어다 보니까 등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뭐예요? 위법 거래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얘기인데, 단 한 건의 거래라도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의 수위는 쑥 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0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25억에 거래가 됐어. 그러면 들썩들썩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가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등기 치지 않고 자전거래나 허위거래 등을 통해서 가격을 자꾸 띄우려 했던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권에서 397건 위법 의심 거래 적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한창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신고가를 찍었던 그 가격들을 보면 대부분이 등기가 없었던 거래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월에서 7월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에 대해서 1차 현장 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수치인데, 이게 편법 증여,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등등 상당히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됐다는 얘기고요.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천 건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518건에 달할 정도로 꼬리 자르기죠. 일단 가격만 딱 남기고 튀는 거야.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사실로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신고가에 딱 팔고 계약 해제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범죄는 저질렀고 그 범죄 현장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가격은 일단 거래가 됐으니까 고스란히 그냥 이 지표로 남아있는 건데, 이걸 지금 노린 거죠. 실제로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가 허위 거래로 집값 띄우기 이제 철퇴를 날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 허위 거래들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은 15% 넘어가고 있고요. 경기가 굉장히 많죠. 40.6%, 인천이 9.4%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 대상도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뭔가 훅 하고 들어와서 가격을 한 방에 때려서 높여놓고 설거지 시키는 거죠. 그 고점의 가격 누군가가 속아서 들어와서 딱 물어버리면 전혀 유턴할 수 없는 테러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 부분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4개월, 매매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지난해부터 무려 1200건가량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취소 거래가 드문드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직거래라고 하는 18억 거래도 취소됐고 22억 거래라고 하는 이 거래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평수에서는 27억 최고가를 찍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뭐 계약을 맺는 조금 미심쩍은 그런 어떤 거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작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 프리미엄을 항상 뭐 등에 메고 달릴 기세로 달려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거래 부분에 있어서 집값 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짐도 조금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뭐 구축 아파트가 100억 원대 새 주인을 찾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래가 있었는데 압구정 구현대 67차 전용 면적 245제곱 무려 115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와, 어떻게 아파트 하나가 100억이 넘어. 실제 거래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등기 안 친 거 아닌가? 근데 등기가 딱 됐어요. 115 직거래고 등기까지 쳐서. 아 이거 야 이렇게 이 어마무시한 거래가 이 등기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된 거 보면 외국인이 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택을 큰 손들이 대거 사들였건 중국 사람들 많이 지금 서울 아파트 그리고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뭐 공격적으로 지금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0.49%. 외국인 보유 토지도 전국 국토의 0.26% 수준.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투기 규제는 상당 부분 많이 열려 있어요. 내국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정상적으로 국내 사는 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뭔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그런 궤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 느닷없이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와서 가격을 쑥 하고 높여버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바로바로 수익을 위해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최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은 뭐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봐도 뭐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강남구 뭐 지금 집값 추세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신고가, 최고가로 가격을 쑥 하고 높여놨던 허위 거래 그리고 외국인 간의 어떤 이 서울 아파트를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그 부분 때문에 아파트 값에 상당 부분 거품이 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 상간의 강남구 거래만 보더라도 뭐 5억 이상 그리고 2억, 1억 정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강남구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을 완전히 빠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순식간에 10억 떨어졌다. 강남 집주인들 비명을 지를 정도로 뭐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동 건영 아파트 역시도 84제곱이 25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직전 달 최고 35억에 비해서 10억 원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허위 거래 혹은 외국인 거래를 통해서 가격대가 좀 느슨하게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훅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걸 고스란히 뒷받침해주는 그 가격이 바로 전세가죠. 강남구 전세가 보세요. 지금 뭐 9억, 7억, 6억 뭐 뚝뚝 떨어지긴 한 달간의 상간의 이 전세 거래인데도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역시도 8억 3천 하락하고 있고요. 대부분 7억, 7억 이상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전세가 파이가 잘려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전세가가 뭐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도 레미안 원밸리가 한 달 상간에 15억, 거의 16억이 떨어졌습니다. 25억 하다가 10억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아크롤 리버파크 역시도 지금 18억에서 6억으로 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깡통 전세, 역전세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송파구 역시도 뭐 12억, 11억, 11억. 이게 지금 올라간 수치가 아니야. 떨어진 수치. 그러니까 전세가가 정말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동안에 신고가, 최고가라고 했던 아파트 가격들의 그 가격대가 탄탄하지 못했다라는 걸 전세 시장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마포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똑같죠. 뭐 6억 이상, 9억 이상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노원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실질적인 거래 회전율이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상간에 5억 이상, 또 4억 이상 전세가가 거의 내리꽂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시장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는 건 매매가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이게 고스란히 이제 1월 20일 다다음 주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한국 자산 시장에 거의 니킥을 날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충격을 줄 겁니다. 고관세 보복 대비를 해야 할 만큼 지금 우리 한국이 대미 수출 1278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아주 쏠쏠하게 수출, 수익을 걷어들였는데,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이 적자국이라는 얘기야. 파리 정도로 오를 정도로 한국이 좀 위협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한 어떤 니킥을 가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미 수출이 10.5% 증가를 해서 7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무역보복으로 오는 거죠. 같은 동맹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뭔가 알짜배기만 쏙쏙 빼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보호무역 관세가 10%에서 25% 사이에서 어느 선상에서 이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 한국의 자산 시장의 가치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달러 인덱스 108을 지금 찍고 있을 정도로 초강달러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러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말 외환 보유액이 2억 1천만 달러 정도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의외죠. 그만큼 이 환율 방어 위해서 달러를 많이 소진을 했을 텐데, 어떻게 외환 보유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고자 한원의 달러를 예치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다는 게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중은행들이 이 자사의 건전성을 위해서 한원의 달러를 예치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금금리 지금 3%대로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 예금 적체 수준도 지금 곡간이 빌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대금리 격차를 넓혀서 대출금리 인상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상당 부분 금리 부분에서는 2025년도도 이전의 고금리 시대만큼 굉장히 하드한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환율 올라가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뭔가 지난번하고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실질적인 물가에 엄청난 이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 분양가는 1년 동안 20% 넘게 올랐는데 내 집 마련 언제쯤 신축의 어떤 고점에 물린 분양가로 직진했다가는 그게 낭떠러지가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축 시장을 어느 정도 노리셔야 돼요. 이제 구축 매매가가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의 대폭적인 하락 양상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축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덥석 산 사람들은 불안감이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2년 뒤에 마피 붙으면 어떡해요? 강북 아파트 미계약 속출할 정도로 이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41주 만에 스탑 멈췄다는 얘기고, 전국 하락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신고가를 기록하던 아파트들의 하부 구조, 가치 체계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고스란히 가치 하락 현상 시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신고가마저도 거래 시장에 왜곡된 가격표 만들기,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잖아. 가격이 실질적 가치를 드러내기에는 지금 경제, 환율, 금융 이 대변화 속에선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 번에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의 신저가는 초저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손절과 입절의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수준에선 내가 딱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좀 이익을 뭐 좀 최소화하고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필요할 시점이고요. 대출은 빚장을 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고금리에 물리면 뭐 이거 큰일 나니까. 금융시장의 수익 구조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적은 자본으로도 넓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집값은 아마도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가치 저하로 여러분의 선택 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신고가, 최고가, 이제 그 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저가 아니면 초저가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아파트 시장에 거품처럼 끼어 있었던 허위 거래 혹은 외국인 간의 거래 등등의 이 모든 가치, 자산 가치의 이 허울 좋은 이 거품들은 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 높겠고요.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금융시장의 대변화, 또 무역 간의 관계, 여러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시장의 다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파트 시장에 골몰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고 금융시장을 잘 들여다보시되 그 틈새를 통해서 뭔가 수익 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